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그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를 하고, 민정수석 임명하고, 또 그 밑에 비서관들도 내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모습이 적극적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설명도 하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겠습니다.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민심을 수합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권력기관을 통제를 하고 또 청와대를 비롯한 이 고위공직자 특히 그 내부 사정을 하고 사찰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런 저승사자 소리를 들었던 그 기관이 바로 민정수석. 많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기관, 많은 새도 떨어뜨린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하는 이 민정수석은 어떤 기능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민심, 그것이 대통령인 나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부활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정수석이 사법 리스크,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자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적은 현장 민심 청취다. 그리고 굳이 이제 검사 출신을 안 친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그냥 강조를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정보 다루는 부서를 꼭 법률가가 맡는 건 아닙니다. 네. 군 출신이 맡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 장성 출신들이 맡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수 출신이 맡을 때도 있고요. 감사원 출신이 맡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인이 됐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꼭 법률가가 지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걸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제기되는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참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꼭 제가 저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1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민정수석은 할 수 없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예고에 없었다고 그래요.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어 스태핑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저요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연스레 질문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도 막힘없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 룸에 머문 시간은 5분 남짓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당선 직후에 줄곧 폐지 상태를 유지해 왔던 민정수석의 부활 필요성, 또 검찰 출신을 앉혀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다. 어떤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부먹을 주기도 하고 양수를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할 때 이후 15일 만에 다시 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온 겁니다. 대개 지금까지는 신임 수석을 이제 기자한테 공개할 때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오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역시 대통령이 직접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에 왜 공약을 번복했는지, 그만큼 민정수석이 필요했던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 같다. 소통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무튼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최소화해가지고 모레 9일날 있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 조사하면은 3분의 2 정도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 찬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사태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 때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제 제2 부속실 설치 뭐 이런 아주 까다롭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은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자 이렇게 참모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아직 결론처럼 정해진 것은 없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아, 뭐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 10년 동안 국가 현안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기자들하고 논쟁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대통령은 또 표명했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2층에 집무실이 있고 또 5층에도 일부 집무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1층에 있는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거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정무수석 팀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지난번 한호섭 전 민정수석, 한호섭 전 정무수석 때 어떤 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팎의 지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 이런 것을 유감 표명을 하고 송구한 마음을 표명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점을 얘기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아무튼 쉬운 언어로 국민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사회부장은 이런 칼럼을 썼더군요. 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떠올랐다는 거죠. 서울대법대 2년 후배인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전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을 이제
그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역시 그 민정수석이 부활됨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어떤 매서움 같은 것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윤 대통령은 사실은 검사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런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권력의 검찰 통제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뭐 이런 거지요. 2022년 3월 14일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의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임 대통령 공약 중에 민정수석실 폐지 이것만큼은 임기 말까지 지키는 것이 거의 확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런 말도 했어요.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2000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장관 부인 온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해체된 청와대 하명 사건 조사팀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여당은 108석, 범야는 192석, 이 참패 이후에 수습책으로 이른바 민정수석 부활 카드를 꺼낸 셈인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했다고 하지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도 민정수석이 있었다면 군 경찰과 경찰 간 교통정리가 법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외압 의혹의 소지가 원천 차단됐을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도 출국 금지는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후회가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의 역할 중 내부 감찰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정수석은 민정과 그리고 사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동시에 걷는 자리입니다. 민심의 동향을 수집을 해서 정보가 집중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같은 이른바 권력기관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은 물론이고 직접 특별 감찰반을 두고 감찰도 벌일 수 있어서 관가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친인척 측근 비호로 변질될 때 벌어질 일들 누구보다도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온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우려와 분석,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고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의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내정하는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